저는 직장을 다니며 아기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 스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6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고 육아휴직 중인 40살 엄마입니다. 내년에 아기가 돌이 지나면 복직을 해야 하는데 어린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장시간 일을 하러 나가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특히 3살까지는 아기를 최우선으로 두라는 그 법륜 스님의 말씀에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렇지만 복직하지 않기도 매우 아쉽습니다. 주경야독을 하며 38살에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비교적 전공과 유사한 업무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기 때문에 직장을 관두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재택근무도 여의치가 않고요. 단축근무를 하거나 일을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임신 중기인 한 20주경에 현재 직장으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회사를 실질적으로는 한 4개월 정도만 다니고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정규직으로 입사를 한 거라서 복직할 경우에는 일을 빨리 따라잡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거와 직장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같이 잡을 수 있을지 스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지. 어떻게 다 잡아요. 네. 한 마리 잡고 한 마리를 놓치든지 안 그러면 두 마리 다 못 잡든지 그럴 확률이 높다. 두 마리 다 잡겠다. 이건 욕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직장을 나가려면 아기가 좀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또 내가 아기의 어떤 정서적인 것 이런 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직장에서의 나의 불이익을 내가 감수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런 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팔아가 돈 벌었지 왜 이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고 선택을 할 때 이걸 선택하면 저거의 손실을 기꺼이 감수해라.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스러워하거나 나중에 후회하거나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그걸 감수해야 된다. 내가 돈을 빌렸으면 언젠가는 이자 쳐서 갚을 거를 내가 각오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돈 빌릴 때만 좋았지 이자 쳐서 갚는 거는 힘들어한다. 이러면 그것은 책임을 안 지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기가 태어났으면 아기는 동물들도 그렇고 다 갓난아기일 때는 엄마가 전적으로 돌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뭐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서 생태계의 도리, 생명의 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 경험, 많은 경험을 통해서도 인간의 자아가 3살 정도까지 생성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요즘 과학적으로 이 아기의 뇌를 촬영해 봤을 때 이 대뇌가 3살 때까지 이렇게 성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3살 이전에 이 학대를 받으면 뇌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져 있다. 그래서 3살까지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라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인지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형성되는 시기다. 이게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불안정하게 형성되면 심리 불안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낳으면 3년까지 따뜻하게 보살펴서 자아가 안정되도록 그래서 심리 불안이 없도록 해주는 게 아기를 낳은 부모 또는 엄마의 최선의 할 일 아닌가,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기를 낳으면
3년까지는 뭐 엄마가 잘 보살펴라. 엄마가 보살핀다고 반드시 좋다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정신적인 질환이 있거나 심리가 불안하거나 하면 유모가 키우는 것보다 엄마가 키우는 게 어때요? 더 나쁠 수도 있고 부부 갈등이 심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안정된 심리가 안정된 사람이 키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것은 기른 자라는 뜻이 아니고 참 낳은 자라는 뜻이 아니고 기른 자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르면 내 자식이 되는 거고 남이 기르면 내 자식이 아닌 거와 같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낳는 사람이 다 기르기 때문에 어때요? 낳은 자가 엄마가 되지만 요즘같이 이제 낳는 사람하고 기른 사람하고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대리모로 해가 아기를 낳았을 때는 그 낳은 사람의 악이 아니잖아요. 그 기른 사람의 악이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기른 사람이 엄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기도 자기 엄마라고 눈을 감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3살 때까지 키운 사람이 주로 떠오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내 아기라 할 때는 품에 안고 키운 아기가 내 아기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지금 애가 내 아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서 바뀌어가지고 내 아기 아닌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래도 생물학적인 건 사실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안아서 키우면 내 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 부모가 죽으면 어때요? 누가 다른 사람이 키워야 되잖아. 그죠? 또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면 같이 살아야 되지만 남편이 전쟁이 나서 전쟁이 갔다 하면 같이 살 수가 없고 또 때로는 먼 나라에 돈 벌러 갔을 때는 몇 년 헤어져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게 당연하지만은 어쩔 수 없을 때는 떨어져 살 수밖에 없죠.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게 합당하지만은 어쩔 수 없을 때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최선은 엄마가 키우는 거지만은 최선이 안 될 때는 차선이라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공부도 박사학위도 땄고 직장도 새로 옮겼고 한 여성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나의 어떤 그런 성장을 생각하는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우리 엄마가 박사든 우리 엄마가 뭐 누구든 그 별로 중요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품에 안고 보살펴 주는 자가 가장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게 엄마의 길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기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의 의견을 내가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성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말 못하는 아이의 의견을 내가 대변하는 건데 이제 뭐 자기가 정말 아이의 입장이 된다면 뭐 입장이 곤란하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마땅히 애를 키우는 거를 우선시 해버리면 되니까 질문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어차피 애를 우선시 할 수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중요하다. 자, 지금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박사를 땄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직장을 얻었는데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 이런 자기 입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가 조금 손해를 보는 걸 감수해야지. 그래 나중에 애가 커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애를 나무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나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얘한테 정성을 좀 못 들였는데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쓰고 나중에 돈 받으러 오면 왜 돈 달라 그러냐가 아니라 잘 썼습니다 하고 갚으면 되듯이 관점을 이제 그렇게 가지면 문제가 없다. 대신에 그러면 옛날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아기를 얻고 가게를 운영하고 농사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떨어진 거냐? 아니에요. 그거는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 밥을 하고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 가게를 운영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것은 내가 가게를 또 우선시해서
아니라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가 미안하다 하고 같이 일을 하는가 하고, 내 직장이 중요하니까 니는 뭐 어디가 좀 있어라, 내 일을 봐야 되겠다, 이거는 입장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가치, 제1 가치가 아이가 아니고 아이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내 출세, 내 성장이 이 첫째고 니는 두 번째다. 그렇게 되니까 아이는 나중에 크면 사랑고파병에 걸린다, 뭔가 밀려난 거예요. 큰 애가 작은 애가 태어나고 엄마가 작은 애한테 신경 쓰면 약간의 질투심을 느끼잖아, 그죠? 자기가 밀려난 같은. 그래서 이제 아기를 우선시하라는 거지, 무조건 직장 가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등에 업고 직장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다 얘기를 하세요. 아기를 업고 와서 직장에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장에 아기를 데려가서 만약에 내가 직장 일을 한다면 이거는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직장에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직장에다가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다면 3년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 유급휴가를 준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일자리를 보장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3년 유급휴가를 못 주면 이제 1년 유급, 2년 무급휴가라도 줘라 하는 거는, 돈은 못 주면 뭐는 보장해라? 직장은 보장해줘라. 즉 경력 단절이 안 생기도록 보장해줘라.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투표할 때 여성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돼요. 최소한도는 이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이제 1년 이제 휴가로 마감을 하니까, 그럼 뭐 아기를 얻고 직장 가겠습니다라든지 재택근무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하고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자기가 직장에 가는 수밖에 없고, 대신에 직장 끝나면 빨리 와가지고 아기를 자기가 안아야 된다. 그런데 뭐 직장에서 뭐 저녁에 끝나고 파티 갔다가 저녁에 끝나고 뭐 갔다가 뭐 애기 없는, 애기 엄마 아닌 사람처럼 직장 생활하면서 애기는 남한테 맡긴다.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되지만은 그럼 나중에 아이의 어떤 정신적으로 그만큼 빈 공간이 생기고, 그 부분이 나중에 갈등의 원인이 될 때 자기가 기꺼이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 근데 엄마가 미안하다. 그래. 엄마도 살랑이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받아만 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이의 부족함을 내가 받아들인다. 근데 보통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직장을 복귀 안 할 걸, 뭘 안 할 걸. 그 차간 뒤에 손들기다 이거예요. 소용없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은 뭐라고? 그냥 애기 돌보는 거다. 두 번째, 도저히 그거는 제가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선책, 이제 애기 놓고 직장을 가든지, 이제 뭐 재택근무를 하든지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차선책, 그 뭐냐? 어린이집에 맡기되 항상 끝나면 와서 딱 돌보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제일 우선이야.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이어야 돼. 요즘은 이제 아기를 누가 돌봐준다, 뭐 엄마들이 아기 맡겨버리고 지는 수영 가고 뭐 지는 어디 놀러 가고 이래. 엄마가 돌보면 정부가 돈을 안 주고 남한테 맡기면 보조금을 주니까 엄마가 애를 떼어놓는 오히려 정책을 써서 제가 그걸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책을 왜 그러냐 하면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 관리에는 도움이 돼요. 애기는 선거권이 없으니까 애기한테 돈 써봐야 그 투표가 안 되잖아요. 투표권을 가진 엄마한테 돈을 써야지. 근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애기의 입장에서 어떤 거를 애기는 원할까,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거지. 이 얘기에 대해서는 직장맘, 자기같이 직장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스님은 아기를 안 키우고 안 낳으니까 그따위 소리 하지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해요. 그러나 뭐 저는 그래도 요거도 먹어가면서 꿋꿋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을 대변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첫째 어떻게 키우면 좋지만은 못 키울 때는 마음속에는 그래도 첫 번째로 두고 직장 끝나면 와서 애를 돌보고. 근데 그건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해나가면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안 생기면 다행이고 무슨 일이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생기면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뭐 그렇다고 꼭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뭐 누가 돌봐도 이 세상 아무리 돈은 많이 받고 아무리 잘 돌봐도 지 엄마같이 돌볼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부족함을 각오해야 된다. 나 할 말이 있어요? 됐어요? 네, 없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스님께서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와 닿았고요. 나중에 정말 뭐 애기한테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기꺼이 이제 감수하고 미안하다라고 그냥 그렇게 쿨하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그래도 직장인 가고 싶다 이 생각은 못 버리네. 같이 이제 차선책을 선택하겠습니다. 스님 덕분에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나는 인상 쓰지 않고 글을 씁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나의 첫 필사노트.